네,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3월 중순이면은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온 국민이 물론 이제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있을 정유라 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올 텐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네. 그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 그때는 어땠어요? 이제 우리 정유라 씨가 저도 뭐 그때 몇 그때 살이었죠? 제가 그때 21인가 22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한참 그때 뭐 하고 있을 때 한국에 와 있을 때인가요? 독일에 있을 때인가요? 저는 이제 그 외국에서 송환돼 가지고 송환돼 가지고 와서 그때는 한국에 있을 때죠. 한국에 있을 때인데 심정이 아주 굉장히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려. 그때까지만 해도 어, 이때 일단은 이런 사태가 처음이었잖아요. 대통령님 탄핵이라는 사태가. 그랬지.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때도 탄핵이 기각이 됐었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하길 믿고 기다렸단 말이죠. 아,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가 아예 다 깨져버리는 거죠. 8대 0으로 그때 나왔었죠. 예,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일단 존재의 의의와 그런 게 다 망가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박 그때 대통령님도 사실 무슨 죄가 있어서 탄핵된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헌재의 존재 이유가 존재 이유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었죠. 그렇죠. 그때부터.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그때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게 그 이정민가 헌법재판관 그 하던 사람 소장 대행인지 소장인지 그룹부 말고 나왔잖아요. 뭐 바쁜 척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권성동이 뭐라고 했냐면 예. 무슨 뭐 파면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하 참 그때 근데 지금 법사위원 권성동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사전투표 대통령님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게 왜 목숨을 건 거냐면 얘네들은 사실상 이제 두 번 다시 윤통님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려면 윤통님의 명분도 있겠다. 무조건 얘네들은 탄핵이 되면 이거 갖고 물고 늘어져서 예.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사형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얘네들한테 지금 가장 좋은 게 공포라는 걸 얘네들도 이미 학습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많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걸 더 강하게 억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폭도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마치 저 무슬림처럼 폭탄 테러 같은 할 것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배척하고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고 이런 게 당연시 되도록 우리가 중국에 가서는 우파라고만 해도 쟤네 다 이상한 애들이다 이래서 나치처럼 마치 이렇게 몰아가려고 지금 다 그렇게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좌파들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같이 동조를 하고 있으니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러게 뭐 조기 대선 대권 주자라는 놈들이 조기 대선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 홍준표도 기어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오세훈, 안철수 다 기어 나와. 그래서 다 노답이에요. 얘네들이 누가 나가서 지금 대권을 잡을 수 있겠어요? 얘네들은 부정선거가 없다손 치더라도 간당간당한 후보들이래요. 예. 근데 부정선거를 끼고 어떻게 이기겠다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요. 그리고 권성동이 뭐라고 했냐면 사전투표를 본인은 안 없앤다. 왜냐 투표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아니 부정선거인데 투표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 지금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이 와중에? 네. 참 미쳤구나 진짜. 저런 권성동이 2022년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권성동 대학 때 아내가 이재명 미팅 주선 이재명 형수님께 안보 전해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뭐 권성동은 이재명이랑 그렇게 친합니까? 같은 편이에요? 그 중앙대 법대 뭐 선후배로 아주 친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권성동하고 사람이 이재명. 비대위에 앉아 있고 지금 김예지, 뭐 김재섭 이런 애들 문영배 탄핵안에 동의 안 한 거 아시죠? 예. 이런 애들이 비대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애들이 비례를 받았어요. 한동훈이 쌓아놓은 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동훈이랑 이준석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안철수 지지하고 유승민 지지하는 이런 또라이들이 저는 걔때보다 더 머리가 돌아버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걔딸은 적어도 지가 좌빨이란 건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가 뭔지도 몰라요. 지가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해요. 얘네 정신병이 더 깊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정한 보수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보수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3월 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3월 중순에 두 가지 경우잖아요.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니면 기각되는 거. 기각되기를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지만 양쪽을 다 예측을 했을 때 우선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인용됐을 경우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를 비추어 봤을 때 이 더 독한 주사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국힘은 절대 기대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힘에는 예. 얘들은 아마 무조건 인정하고 조기 대선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아니면 내각제를 하려고 하든지.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문영배 같은 놈이 판결한 걸. 그렇죠. 예. 문영배가 2000년도에 법원 통신망으로 야동 다운받아 걸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재판관을 하고 있는 잠깐만. 언제? 2000년도인가? 그때 20년 전에? 네, 법원 통신망으로 야동 다운받다가 걸렸어요. 그게 심지어 청문회에 나왔어요. 근데 얘가 헌법재판관에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법원 통신망에 걸렸어? 법원 통신망으로 야동을 다운받다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 컴퓨터로. 이거 팩트예요? 팩트예요. 이게 어떤 회사 어디 근무할 때? 판사로 재직할 때? 네, 판사로 재직할 때 법원 통신망으로. 야, 참 엄청나구나. 20년 전서부터 그랬었구나. 그러니 뭐 이 단톡방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 카페에서 뭐 지가 쓴 게 아니라지만 야동은 지가 다운받은 거 맞잖아요.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재판관을 하고 있는 것도 솔직하게 웃긴데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저는 인정 못해요. 야, 20몇 년 전에도 이 걸렸었구나. 예. 지금 탄핵되면은 무조건 인정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뭐 인정하면 뭐 할 건데 그대로 뭐 공산당 산하로 살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도 부정선거가 맞고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후진국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 트럼프랑 틀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마치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또 얘네들이 제일 잘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핑계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중국 손을 잡을 거고 그럼 중국 속국돼서 우리나라 순식간에 후진국 되는 거예요. 박정희 각하, 이승만 각하 이런 분들이 끌어올려놓은 국민성에 맞지도 않을 정도로 끌어올려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다시 국민성 때문에 바닥에 처박히는 겁니다. 이 대가리 무식한 좌빨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유라 씨는 최근에 그 아주 활발하게 2030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집회 같은 데서 마이크도 잡고 그들과 같이 막 해고 그랬는데 2030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자 그러면은 2월 달에는 예. 집회를 많이 못 나갔어요. 왜냐면 저희 집 앞으로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기자가 찾아와서 집 앞 문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 뒤집어지고 아줌마가 나의 일 못하겠다고 기자가 문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줌마 도망가고 애들 자지러지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2월 달에 집회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옛날에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분한테 연락을 다시 넣어서 그분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다시 매일매일 집회에 참석할 건데 2030들이 사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판매도 잘하고. 아니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인용이 됐을 때 2030들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탄핵 인용이 인정 안 하고 거리로 나올 거라고 봐요. 거리 쏟아진다. 네.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한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누구보다 호전적인 친구들이거든요. 호전적이다.
그리고 사실 되게 똑똑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실 친구들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쪽도 못 쓰는 거죠. 맨날 고양이 발바닥 연구소 같은 깃발이나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개발바닥 같은 것들이 고양이 발바닥 연구를 한다고 그걸 들고 나와서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30이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은 인정 안 하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더 호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군요.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지금 이게 제가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고 딱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왜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되게 조심하게 생각하는 게 또 이거가 잘못 털려가지고 또 괜히 2030들이 박해받을까 봐. 아, 그렇지.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래요? 또 제가 뭐 또 폭동 조장해가지고 2040들을 폭동으로 몰아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왜냐면 제가 너무 기자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기레기 새끼들이 무슨 말을 할지 대충 각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아예 먹이를 안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쌍년은 내가 되겠다. 나는 어차피 쌍년이고 바닥이니까. 예, 근데 그래요. 적어도 일단 지금 나서서 싸우고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보호를 해줘야 맞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럼요. 떨어질 데가 없는 사람 아니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보호해줘야죠. 근데 그럼요. 권력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금 보호해줄 의지가 없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더 떨어질 바닥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얘네들을 보호를 해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 나아갈 수가 있죠. 예. 저는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똑똑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고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이제 넘어가지 않게 이 친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아, 공산당에 절대 나라 남겨주지 않는다. 예. 인용을 해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어른들도 그럴 거고요. 자, 만약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기각이 되면 그러면 윤 대통령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윤 어떻게? 대통령님이 돌아오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네. 우리나라에 있는 친중 세력, 화교 이런 애들을 몰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괜히 돌아오셔가지고 봐준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봐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쓸데없는 민주주의 같은 거 하다가 전두환 각하님이 완전히 빨갱이 새끼들을 못 잡아줘서 지금 오늘날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라도 친중, 화교 그리고 또 이제 좌빨 새끼들 이런 애들을 다 하나하나 다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여자도 뭐 임산부건 그리고 아주 어린 애들이건 절대 다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라의 주권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 앞에서는 여자고 어린애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나라부터 지키고 봐야죠. 노약자고 뭐고 없다. 나라 지키는 당연하죠. 데는. 아, 그렇지. 와. 자, 좌빨질이랑 빨갱이질 하고 싶으면 가라 이겁니다. 중국으로, 북한으로 누가 말려요? 꺼지라고.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정유라 씨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기각할 것 같아요? 인용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왔고 변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흔역이 그리고 또 임명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기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또 워낙 세상에는 미친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친놈도 많지만 공작의 달인들이 있어서 협박, 회유의 달인들이 있어서 어떻게 협박을 할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보수는 신념과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이 보수 진영에 있어서 딱히 이득 보는 게 없어요. 이건 제가 솔직한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양측에다 다 제안을 받아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 양심 내려놓고 제 신념 내려놓고 그냥 미친 척 할 거였으면 좌빨로 가는 게 제 인생살이는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좌빨 애들이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걔네들은 적어도 자기네들 애들은 잘 챙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우파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바로바로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식구도 좀 잘 못 챙기는 경향이 있고. 왜냐면 쟤네들은 벌써 대통령 치려고 저도 끌어안으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그렇구나. 저희 엄마도 끌어안으려고 했던 애들이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러니까 공작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미친 거? 내가 좀 미쳐 보인다 이거 신경 안 쓰니까. 근데
근데 우리 우파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카드 긁은 거 그거 제보하신 분 그분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게. 법카 그거 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조명현 씨. 게 예, 예. 오는 만큼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인간이면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가 못 지켰고 걔네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부정선거에 관한 증인도 양심선언 빼곤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이고 참 뼈아픈 지적이다. 정유라 씨 말이 맞아. 지켜주진 못해 우리는 의리들이 없어. 국회의원이 이제 아예 국회의원들을 뭐 지켜줄 생각도 없고 국회면 기대도 안 하는 게 낫고 네. 그럴 거라면 적어도 우리라도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네. 뭐 저도 여기저기서 사실 욕 많이 먹고 있고 사실 저는 누가 제 욕하면 그냥 여쳐먹으세요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만큼 멘탈이 센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다 상처받고 막 이런단 말이죠. 사실 저는 어제 제 욕을 해도 다음날 그 사람을 웃으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고 멘탈이 그냥 강해졌구나. 그냥 저는 뒤에서 그냥 아이 씨발놈하고 그냥 많은 사람인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마음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좀 잘 똘똘똘똘 뭉치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많이 또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많이 그냥 넘어가야 하고 내부 싸움도 좀 이제 그만해야 되고 지금 화교랑 중국 애들만 해도 지금 대가리 수가 몇 명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네. 아이고 참 걱정이네요.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도합시다. 정유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몸 잘 네.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몸 잘 챙기시고 애들 잘 챙기고. 네. 아유 네. 어머니도 걱정되고. 아유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기각. 네, 황제의 천삼입니다. 어우, 박스도 멋있는데요. 황제의 천삼. 네, 삼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니까 저도 먹겠습니다. 아, 이제 몸이 우선이니까 1+1 이벤트 한다니까요. 전화 주세요. 몸이 튼튼해야 애국이고 나라를 살립니다.